네, 어서 오세요. 그 키신저가 죽은 지가 좀 지난 시간이 지났죠. 근데 유튜브에서 키신저에 대한 소개가 영상이 거의 없네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키신저는 보헤미안 글로벌하고요. 미국 대통령 자기들이 알아서 뽑는 그 미국 아이비리그 졸업생들의 모임이죠. 악마적이고 사탄적이죠. 그 회원이고요. 1956년부터 CFR 회원이었고요. 1957년부터 빌더버그 회원이었어요. 트리라테럴 커미션이라고요. 삼변회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데이비드 록펠러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키신저의 정치와 외교의 가장 특징적인 일이라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니라 록펠러와 군산복합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 정치를 돌려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1969년부터 이제 국무부 국가안전보좌관을 시작하거든요. 그 첫 해, 1969년 한국을 염두에 두면서 베트남 전쟁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핵폭탄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미국의 외교를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키신저죠. 1971년에는 다보스 포럼을 클라우스 슈왑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정치를 장악하는 신자유주의의 길을 텄죠. 실상 뭐 중국을 개방했다든가 소련과 대땅트를 이뤘다든가 이게 이제 키신저가 했다고 하는 업적이잖아요. 모두 월가의 자본시장을 확대하는 포석이었죠.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 이제 노동시장을 활짝 열어갖고 전 세계 노동시장의 비용을 낮추는 초국적 기업의 목표에 다가가도록 했어요. 자, 이게 키신저의 업적이라면 말이죠. 그 누구의 이익을 위한 업적이죠, 이게? 노동의 자유화를 밀어붙여갖고 지금 전 세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 이거 누구 때문이죠, 이거? 1972년 NSSM 200이라고 하는 인구 감축 플랜을 키신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인구 감축을 세계 아젠다로 만든 사람도 바로 키신저예요. 2020년에는 코로나가 세계 질서를 바꾼다 그랬죠. 무슨 코로나가 세계 질서를 바꾸고 백신이 바꾸겠죠. 이런 짓거리를 한 놈을 한국의 그 주류 미디어를 보니까 무슨 업적이니 자꾸 그래요. 키신저가 누구를 위하여 업적을 했는데 어째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1972년에 록펠러에게 중국 시장을 열어주었죠. 중공하고 핑퐁 외교를 만들었잖아요. 1973년에는 국무장관 지나면서 석유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1975년에는 넬슨 록펠러의 해외 투자를 위한 주권 정부 전복 플랜에 따라 가지고 아시아 남미 살육을 지휘하면서 록펠러하고 군산업체한테 어필을 했어요. 미국을 위해서 일한 놈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한 놈도 아닙니다. 오로지 석유기업, 군산업체, 월가를 위해서 미국 전체를 통째로 갖다 바친 놈입니다. 이놈이. 1977년, 1981년 CFR 이사로 일하면서 로널드 레이건을 밀어줬죠. 동유럽과 소련 시장을 열었습니다. 조지 부시하고 딕 체니를 통해 갖고 록펠러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고요. 이라크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를 끼쳤어요. 대표적인 게 남미와 아시아 그렇습니다. 프랑스까지 미국까지 모두 해를 끼쳤습니다. 다른 나라 가면 기소당할까 봐 미국에서만 머물고 살았잖아요. 이런 놈을 멍청한 그 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따라가는 주류 미디어가 있다고요. 차근차근 말해볼까요?
키신저는요, 부패한 독재 정권이라면 무조건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제, 정치, 주권을 부르짖는 나라다. 그러면 무조건 옆 나라의 군사 정권을 이용해서 그 군사 정권을 지원하고 무기를 갖다 주고 훈련시켜주고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키신저가 말하는 현실 외교, 리얼 폴리틱이었어요. 랜드 커퍼레이션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진다고 분명히 그랬죠.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을 지지했고요. 전쟁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립국 캄보디아로 전쟁을 확대했죠. 베트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중립 캄보디아, 라오스에 400만 톤의 포탄을 떨궜습니다. 최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천만 명이 부상당했어요. 1968년 파리 평화회담으로 베트남 전쟁을 끝내려 하는 것을 일부러 막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7년 동안 더 끌게 만든 놈이 바로 키신저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놈한테 미군이 베트남에서 군대를 빼려고 한다는 이유로 노벨상을 줬던 게 바로 노르웨이의 노벨상 위원회예요. 하여간 스칸디나비아는 멍청한 짓이랑 골고루 잡아서 하고 있죠. 1974년 키신저는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스와르토 독재 정권 군대를 훈련시키고요. 자금을 주고 무기를 불법으로 들여보냈어요. 실은 불법으로 할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 인도네시아 군대는 90% 무기가 다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동티모르를 점령해서 20만 명을 학살하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키신저가 동티모르 학살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 하면 불법적이었지만 아름답게 처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어요. 1971년 파키스탄 정부한테 비밀리에 무기를 날라주고 동파키스탄, 다시 말하면 방글라데시 집단 학살을 했다고요.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모두 키신저가 지휘한 거예요. 세상의 독재자는 모두 밀어줬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암살단을 지원했습니다. 칠레 대통령 살바도르 아엔데의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뒤집어버리고 그 사람을 죽였죠. 수천의 칠레 사람들이 키신저 지도하에 죽어갔습니다. 키신저 전기작가 그레그 그레딘이라고 있어요. 전기작가입니다. 키신저가 일으킨 전쟁하고 내란 쿠데타로 최소 30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모두 키신저가 죽인 것이다. 300만 명을 죽였다. 남아메리카에 남미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저항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제거 작전을 시작한 게 바로 피노체트라고 하는 놈이었습니다. 피노체트는 완벽하게 키신저의 꼬붕이었어요. 콘도르 작전이라고 하는 걸 일으켰습니다. 남미에 존재하는 민족주의자들,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민족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이 6개 국가가 서로 모여가지고요. 자기 나라에서 미국의 자본에 반대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노동조합 세력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모두 납치해서 살해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살해했으면 볼리비아로 데려가서 처리하고요. 볼리비아 사람들 죽였으면 파라과이에서 처리하고요.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힌 운동가들 칠레에서 고문했습니다. 이른바 고문, 살해의 해외 무역을 이 6개 국가가 한 거예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이 모든 이 군사 요원들, 경찰 요원들을 CIA가 훈련시키고요. 키신저가 돈을 대주었고요. 컴퓨터를 갖다 줬고요. 추적 기술을 제공했고요. 파나마에 위치한 대륙 통신 시스템 안으로 모두 이 6개 국가가 들어가서 자기 나라 국민들 살육하는데 모두 써먹었죠. CIA는 고문 기술까지 가르쳐줬어요. 당시 남미의 경찰과 군대가 썼던 모든 고문 기술은 CIA가 가르쳐준 거예요.
1976년 10월 간다는 얘기가 아르헨티나의 그 라파엘 비델라라고 하는 군사 정권에 의해서 고문하고 강제 실종시키고 살인, 테러를 지지하고 인증해줬습니다. 그 인증한 그 인증서의 제목은 아르헨티나's 더티였어요. 더티 워라 그럽니다. 더러운 전쟁을 벌였어요. 키신저는 이거를 제3차 세계대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하라 그랬습니다. 서둘러서 미국의 자본이 남미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주의자들이라든가 민족주의자들을 모두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1976년 이 작전 첫 해 아르헨티나한테 8,000달러를 지원해 준 게 키신저예요. 그 당시에 미국을 남미에서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 스쿨 오브 딕테이터스라고 불렀습니다. 독재 양성소라고 불렀다고.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그리고 이제 페루까지 이제 끼어갖고 이 7개 국가가 자국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노동조합원, 운동가, 그 가족들, 언론인, 신부, 수녀 가리지 않고 학살했어요. 총 6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말만 사라졌다 지시는 죽은 거죠. 6만 명 중에 3만 명이 아르헨티나에서 죽었습니다. 남미 독재국가 이 7개 국가가요. 서로 도와줬습니다. 그 지휘를 다 키신저가 했어요. 수없이 많은 시체가 각국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견되었고 하수구에 버려졌고 헬리콥터로 시체를 가져다가 바다로 떨어뜨렸어요. 그 시체들이 각국 해변으로 몰려다녔습니다. 이런 자국민 학살, 인권 말살의 일을 이 7개국에서 벌였고 그거를 전체를 다 키신저가 지휘했다. 1976년부터 1983년 포클랜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벌어질 때까지 이런 일을 벌인 게 바로 키신저였어요. 2014년에 모든 문서가 다 해제가 돼가지고 키신저가 이 콘도르 오퍼레이션에 얼마나 참여했는가를 다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은 쉬쉬했어요. 카터 행정부가요 인권 설레발을 뒤지게 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전 정권에서 키신저가 남미에서 벌인 인류 최악의 인권 탄압을 저지른 키신저 정권을 면피시켜주기 위해서 인권 설레발을 그렇게 쳤던 겁니다. 카터가 인권이라 생각하는 놈인 줄 알아요? 자기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지만은 아프가니스탄 내란을 일으킨 놈은 바로 카터였습니다. 이 모든 미국의 더러운 정치, 키신저가 전통을 세워준 거예요.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이 모든 일에 대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남미하고 유럽 각국의 검찰이 키신저를 소환했지만 어디도 응답하지 않았죠. 이런 인간 쓰레기들은요. 인간을 그저 고깃덩어리 정도로 보기 때문에요. 예? 평소 생활도 그렇게 살아요. 1965년에 이혼했죠. 그리고 나서 항상 여자를 찾아요. 하지만 절대 자기 옆에 가까이 두지는 않습니다. 정신은 차갑고 육체만 뜨거웠습니다. 핫팬츠 입은 여성만 찾아다녔다 그러잖아요. 플레이보이즈 휴 해프너랑 친구였고요. 이놈을 어떻게 살았냐면요. 한 번 연설에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중에는 키신저 협회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까지 차렸어요. 그래서 500대 기업 사장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미국의 비밀 정책을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키신저 협회에 참여했던 한국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대우라고 있었습니다. 대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그 대우의 이념이 말이에요. 키신저에 탁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키신저만 붙잡으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 일이 생긴다 이거지. 더러운 저런 더럽게 인생 더럽게 살아가는 놈 옆에 붙어갖고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게 바로 대우였어요. 대우라기보다 김우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2001년 그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키신저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칠레, 동티모르, 캄보디아, 라오스, 우루과이, 베트남의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21년 만에 죽어버렸네요. 실상 말이에요.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뭐 어릴 적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개인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외교를 잘했다는 소리죠. 저도 인정해요. 외교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외교였는지, 누구를 위한 리얼 폴리틱이었는지, 미국을 위한 외교였어? 아니 옳시다. CFR과 록펠러, 월가를 위한 외교였다고요. 어째 이렇게 저런 놈을 갖다가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칭송을 해주냐고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월가의 증권맨이라면 이해하겠어요. CFR 직원이라면 이해하겠다고요. 록펠러의 하수인으로 살겠다면 이해가 간다고요. 미국 월가가 세계적으로 자본을 확대시키는데 300만 명이나 학살한 놈이 만들어 놓은 이 정치 외교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는 나라가 수도 없이 많다고요. 무슨 위대한 외교가라고 그렇게 불러주냐고. 백주 대낮에 어디론가 끌려가서 나중에 봤더니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자기 아들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아르헨티나 엄마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예? 칠레 피노체트한테 죽임을 당한 대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이 엄마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린 300만 명이나 학살한 놈이 키신저였다고요. 전쟁을 7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캄보디아의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라오스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키신저가 지지해 주었던 마르코스 수하르토 밑에서 죽어간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어머니도 아직도 살아있다고. 인간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주류 미디어가요, 정말 형편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돼요. 키신저는요, 부관 잠시 당해야 돼요. 키신저 좋아하고 미국 좋아하면 마음이 편해지나 보지? 어떤 놈들은? 그럼 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어디 나가서 키신저라든가 미국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주류 미디어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키신저한테.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키신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